차트 관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XRP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게 돌파해야 되는 구간이 딱 두 군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가격 구간대인데요. 바로 2.5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크롱님들 안녕하세요.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 우리 크롱님들과 또 강연 형식으로 이렇게 만나 뵙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새로운 형식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우리 크롱님들께서 굉장히 또 많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당분간 또 이런 컨셉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크롱님들께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리플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리플의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과연 리플이 중장기적으로 상승 관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요, 시작 부분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 두 가지를 간단하게 언급을 드릴 텐데요. 주말에 우리 크롱님들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셔야 되고 매수 매도 포인트들을 잡는 방법들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영상이니까요. 이번 주말에 일요일날 올라오니까 꼭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플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하나만 공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를 서칭한 채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인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이외에는요, 어떠한 투자 상담 채널 그리고 리딩방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나 저를 사칭해서 뭔가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거나 하면은 사기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하게 질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 국면을 보이면서 알트코인에 상대적으로 좀 더 힘이 실려가다가 다시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번 시즌에 그 여부들을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하락을 해서 이때 시점보다 더 깊은, 이때 한 54% 정도까지 갔는데 50% 하단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으로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많은 수익들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도 22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에 반등의 움직임을 보였다가 33, 35 정도까지 갔다가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다시 하회를 했는데요. 여기서 반등을 했을 때 여기 한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요 구간 한번 살펴보시면은 46에서 49 정도를 경계로 해서 중요한 저항 구간이 존재하고 또 요 구간들에서도 저항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즉 이때부터 해서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알트코인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날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중요한 변곡점들이 발생한다라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 이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리플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리플은요, 정말 핵심적인 얘기들을 오늘 해볼 겁니다. 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런 것들보다는 리플이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관점을 펀더멘탈과 내러티브와 규제 완화 그리고 채택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점검을 해볼 텐데요. SEC가 이제는 합의하겠다라고 해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상황이죠. 최종적으로 벌금을 확정을 하고요. 이제는 합의를 하겠다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는 그동안 길게 끌어왔던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송이 마무리되게 됐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판단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은 이 소송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일회성 이벤트는 가격의 단기적인 반등을 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상승을 위한 핵심적인 동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은 승소 여부에 따른 것들은 이미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소송을 별것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되게 됐을 때는 이제 리플이 북미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히든로드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한 것들이 많이 화제가 되었고, 서클사를 인수하겠다 이런 공격적인 행보를 가져가고 있는데, 만약에 소송까지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규제 완화의 측면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본격적인 사업 확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러티브 상으로 봤을 때도 소송이라고 하는 이 오명들을 완전히 벗어던졌기 때문에 더 좋은 내러티브를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 펀더멘탈과 내러티브 그리고 규제 완화에 따른 채택이 강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펀더멘탈입니다. 자, 우리가 펀더멘탈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시점에서 이 리플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 영역이 무엇이고 그 사업 영역의 성과가 현재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중점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XRP 레저라고 하는 메인넷 사업과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RWA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 RLUSD의 시가총액이 꾸준히 급등한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24시간 동안에 RLUSD의 거래량이 무려 136%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뭔가 흐름들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이 XRP, 이 리플의 확장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이 히든로드 거래에서 XRP가 아닌 RLUSD를 활용하면은 XRP가 소외될 수 있다, 이런 논란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XRP와 RLUSD는 서로 용도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XRP는 송금 유동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이라면은 RLUSD는 결제 청산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XRP는 브릿지 역할을 통해서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RLUSD를 통해서 규제에 대한 명확성도 더 많이 뚜렷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XRP가 소외된다기보다는 둘은 공생관계를 가지고 같이 발전할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TVL인데요. 지금 이 XRP 레저에서 첫 번째 디파이인 도플러 파이낸스에서 최근에 이 TVL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XRP 생태계에서도 이제는 디파이가 태동을 하면서 본격화하는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 메이저 메인넷들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 큰 격차가 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이고, 만약에 기간 단위의 어떤 합류들이 늘어나게 됐을 때는 이 TVL도 더 빠르게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중심들을 보셔야 됩니다. 즉 리플 그리고 XRP는 기본적으로 B2C보다는 B2B에 더 특화가 되어 있고 기관 단위에서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런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 구조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더 월등하게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채택에 대한 관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많은 암호화폐들이 결국은 유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다 채택이 많이 되는지 여부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채택이 대규모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됐을 때 더 큰 파급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채택의 관점에서 XRP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XRP 현물 ETF의 승인 여부입니다. 자, 현재 폴리마켓에서 올해 안에 이 XRP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80%가 그럴 것이다 라고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소중한 돈을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수치가 60% 중후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합격점을 받은 것이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출시됐을 때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ETF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공한 ETF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대성공한 ETF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더리움은 아직까지는 부진합니다. 그러면 XRP는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알트코인 ETF 중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두 가지 알트코인, 즉 현물 ETF 관점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솔라나와 XRP인데요. 솔라나가 선물이 상장이 되고 나서 흥행에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XRP 같은 경우는 테우크리움에서 출시한 2배수 ETF에서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테우크리움 역사상 최고 ETF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 출시가 되면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일정 부분 증명해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내러티브 관점을 좀 볼 텐데요. 사실 XRP는 내러티브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XRP가 최초의 용도 자체가 송금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전히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스위프트와 어떤 협력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메인넷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정말 그런 위용을 자랑하는 메인넷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채택의 관점에서 ETF를 말씀드렸다면은 전략 준비금으로서 미국의 전략 준비 자산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 그 여부들이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아 있는데요.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XRP와 솔라나와 USDC를 언급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XRP가 왜 언급이 됐는지에 대한 배경들이 밝혀졌습니다. 즉 리플의 로비스트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 사실을 알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 이런 기사들도 전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 특정 알트코인들이 국가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포함되는 것은 제한이 있다라는 논점들이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어떤 내러티브들을 깨고 실제로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큰 파급 효과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겠죠.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리플을 온체인 지표 관점과 차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의견들, 그리고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장표는 이 XRP의 전체 미결제 약정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에 미결제 약정이 10억 달러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투심이 돌아오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바이낸스 거래소로 좀 축소해서 봤을 때도 역시나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포착을 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 2번 상승했던 그 구간들과 비교하면은 역시나 아직까지는 투심이 완전히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펀딩 레이트 관점에서 같이 가져갔을 때는 아직까지 펀딩 레이트에서 상승 추세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죠. 보시면은 중립 구간에 여전히 머물고 있기 때문에 투심이 돌아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테이커들의 매수와 매도 비율을 한번 살펴봤더니 여전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빨간 영역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전히 XRP에 대한 매도세는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XRP가 최근에 2.5달러 이상으로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매도세를 매수세가 잘 흡수하고 있는 구조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차트 관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XRP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게 돌파해야 되는 구간이 딱 2군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가격 구간대인데요. 바로 2.5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이 하단에 있는 가장 많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 구간들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면 22평선과 딱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2.5달러를 경계로 한 이 움직임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고점 테스트를 위해서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구간은 대략적으로 3달러에서 2.9달러 사이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이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 XRP를 투자하는 이유 자체가 단기적으로 3달러, 3.5달러를 벌자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XRP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들에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6달러, 10달러, 15달러, 20달러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30달러까지도 본 적이 있는데요. 과연 그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은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고 계속해서 펀더멘털의 상승과 내러티브의 확보, 채택이 이어지게 된다면 가능한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늘 어떤 가격적인 부분들이 정해진 미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전망들이 나온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화면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관점 중에서 알프렉탈 리서치라고 하는 이 리서치 회사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을 통해서 이 모델링을 한번 돌려봤는데, 만약에 이번 시즌이 2017년 상승장과 같은 흐름들을, 그런 추세들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XRP 가격이 10달러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공식적인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트위터에서 유명한 차티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알리 마르티네즈라고 하는 인물이 주봉 차트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대칭 삼각형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 대칭 삼각형 패턴을 상방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15달러까지 가능하다, 이런 관점을 개인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사들 한번 살펴봤을 때도 벤 윙클이라고 하는 분석가 의견 한번 보시면은 XRP가 현재 시점에서 5배 정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15달러 근방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분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30달러 전망에 대해서도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제가 고정 패널로 출연하고 있는 서울경제에서
또 헤드라인을 보고 제가 한번 공유를 드려봤는데요. 이 발언을 이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했다고 합니다. $10 돌파 가능하다. 너무 쉬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크롱님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요. 오늘 이렇게 가격 전망까지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 궁극적으로 이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플의 어떤 것들, XRP의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를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를 드렸죠. 펀더멘탈과 내러티브와 채택, 그리고 규제 이슈의 완화인데요. 그 흐름들을 우리 크롱님들께서 계속해서 같이 따라가셔야 됩니다. 저도 유튜브 채널과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이 흐름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텐데요. 이 방향성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때 가격은 그에 맞춰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이제 소송이 마무리되고 나면 어떤 기대감이나 내러티브에 의한 상승보다는 펀더멘탈성 상승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보여드렸던 그 지표들의 흐름들이 현재 시점보다는 월등하게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한계는 있습니다. 가령 지금 시점에서 이 리플이 메인넷 기반으로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같은 위용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률의 측면에서는 다르겠죠. 만약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상승하는 구간들보다 더 월등하게 펀더멘털의 상승률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리플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리플 관련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드려봤는데요. 자, 오늘 컨텐츠만큼 우리 크롱님들의 의견이 궁금한 컨텐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댓글로 우리 크롱님들은 리플의 미래 그리고 리플의 목표 가격 얼마로 두고 계시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